안녕하세요. 파산관계인 홍익 변호사입니다. 개인 파산 면책 절차 2에 이제 면책제도 거의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이제 면책 불허가 사유를 말씀드리는 건데, 면책 불허가 사유는 이제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많이 떨어졌죠. 왜냐면 재량 면책 제도도 있기 때문에 굳이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다고 해서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다고 해서 면책이 안 되는 건 아니죠. 다만 이제 관제인 입장에서는 이제 저번에 그 관제인 연수에서 판사님이 이제 주의를 지적하셨듯이 면책 불허가 사유와 부인권 행사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편파 변제가 있다고 해서 바로 면책 불허가 사유가 아니죠. 편파 변제 자체가 채권자에게 절대적으로 불이익한 처우이면 몰라도 본지 변제, 비본지 변제는 몰라도 본지 변제라는 건 원래 채무의 성질이 내용에 쫓은 변제죠. 친척이라도 8월 1일 날 갚기로 했으니까 돈을 2천만 원 송금했죠. 그러면 그건 본지 변제죠. 그런 경우에는 면책 불허가 사유가 아니죠. 근데 이제 어떤 관제인들은 그걸 면책 불허가 사유로 위협을 해서 환가를 한다. 그런 경우가 많이 봤다. 그래서 그런 점을 많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면책 불허가 사유는 아니고 다만 부인권 행사 사유죠. 부인권. 이런 경우는 있죠. 이제 판사님도 오해할 수가 있는데 부인권 행사를 하면 관제인도 괴롭고 그 부인권 행사를 당하는 채무자는 아니죠. 채무자의 수익자, 주로 이제 친인척이죠. 그 사람들도 괴롭기 때문에 채무자가 이제 중간에 거간을 해서 중재를 해서 아니면 부탁을 해서 부인권 행사를 단념하고 일정 정도를 채무자 혹은 그 부인권 행사의 수익자가 출연하는 걸 조건으로 이제 화해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면책 불허가 사유로 이제 위협하는 경우는 아니죠. 그래서 막 이게 섞여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논란이 많죠. 아무튼 그래서 면책 제도는 면책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마지막으로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개인 파산 절차에서 면책은 자녀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의미하죠. 면책의 법적 성질과 관련해서는 채무자 자체가 소멸되는 채무 소멸설과 채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자연채무설이 대립되나 자연채무설이 이제 일관된 판례입니다. 그래서 면책된 채권은 통상 이 채권이 가지는 소재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죠. 면책된 채권을 피보전 채권화하는 사행위 취소 청구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결 채권자 취소권은 채무자의 책임 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로서 채무자에 대해 채권을 행사할 수 있음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 바 채무자가 파산 절차에서 면책 결정을 받은 때는 파산 채권을 피보전 채권화해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은 채권이 560조 단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자연채무설이 통설 판례입니다. 다만 자연채무설이 입장에 서면 채무자는 여전히 존재하는 상태이므로 채무자가 임의로 그 채무를 이행할 경우 채권자의 수령은 부당이득이 되지 않고 다만 임의 변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자발성이 인정돼야 할 것이다. 파산 절차 진행 중에 채무자가 채권자들에게 이행각서 써주는 경우가 많은데 자발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대부분 그 효력을 이게 이제 재승인 약정이라 그러죠. 채무 재승인의 효력 나중에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도의 파산 신청. 제도의 파산 신청은 불락, 취기, 신, 악 6개가 있죠. 불허가, 낙, 누락한 경우, 취하한 경우, 기각된 경우,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그 다음에 각화된 경우, 대충 6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6가지 사유로 인해서 면책을 못 받는 경우가 있죠. 면책이 불허가 되거나 면책이 각하되거나 면책이 기각되거나 면책 취하를 못한 경우
채권자 파산의 신청 경우 한 달 이내 해야 되는데 파산 선고 확정 후 채무자가 뭐 제대로 설명을 못 받거나 아니면 하는 사이에 못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알고서 못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이게 이제 부파산법에서는 이런 일이 많았죠. 왜냐면 파산 선고 종료 후 면책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면책을 신청 못하는 경우는 아주 채권자 파산에서만 논의가 되죠. 그래서 불락, 취기, 신각 6가지 사유의 경우에 면책을 못 받았죠. 근데 다시 그럼 그 사람은 평생 죽으란 얘기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실무에서 이런 경우에 이제 스물스물 다시 파산 신청을 슬그머니 하는 경우가 있어 왔어요, 그동안. 그래서 그런 경우에 대법원은 이제 3가지 경우에 뭐 불허가, 취하, 뭐 기각 이런 경우에는 이제 판례가 있죠. 그래서 대법원은 그동안은 결론은 제도의 파산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유명한 제가 늘 강조했죠. 서울회생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부터 3가지 아주 중요한 판례 2010마 1551 상속 포기는 면책 불허가 사유도 아니고 부인권 행사 대상도 아니다. 2010마 1551 그 다음에 2018라 467 이게 서울회생법원이니까 이제 서울회생법원 2018라 467 가나다라는 면책 사건에 대한 항고 사건입니다. 파산 사건은 이제 떨어져 나가죠. 이 결정 이거 뭐 자세하게 그 다른 유튜브를 보시면 제가 촬영한 거 있습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이제 거의 한 편의 논문이죠. 지금 얼마 전에 대법관으로 취임한 서경환 그 당시에 이제 수석부장님인가 그랬을 거예요. 부장님이 이제 주심은 아니고 이제 재판장이었죠. 이승미 판사님, 우리 저희 단독도 이제 한 4년 전에 가시면 그분이 아마 주심이었을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거기서 나온 유명한 판결이 제도의 파산을 허용하자. 제도의 파산, 남용이 아닌 한 제도의 파산은 일정한 한도 내에서 허용하자. 그런 결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한 발 더 나가서 제가 이제 아직 시간이 바빠서 유튜브로 이제 아마 조만간 찍을 겁니다. 이거 끝나면 바로 들어갈 건데 2023년 서울회생법원 상반기 관제인 간담회에서 나온 거죠. 누락된, 그러니까 특히 그 이제 서울금융복지센터 서금복 사건에서 누락된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소득층이고 기초생활수급자고 장애인인 경우인데 하도 이제 혼란스럽게 하다 보니까 일단 채권자를 10명을 해서 넣었는데 나중에 뭐 한두 명이 빠진 경우가 무지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 경우에 다시 또 7년을 기다릴 수도 없고 그다음 면책효력 확인이소를 해도 그게 소송이 되게 어렵습니다. 저도 지금 한 서너 건 하고 있는데 엊그저께 이제 간신히 하나 이겼어요. 간신히. 질 줄 알았는데 이제 이겼습니다. 그것도 옛날 판사님 잘 만나야 돼요. 그쵸? 판사님을 보니까 옛날에 파산부에서 근무하셨던 판사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면책제도에 대해서 좀 이해도가 높으신 분이 이제 사건을 심리하다 보니까 그쵸? 그래서 이제 이긴 것 같기도 하고 그쵸? 뭐 제가 실력이 있었다기보다는 당사자가 주장하는 걸 열심히 뭐 증거 내고 해고 상대방도 변호사님에서 서로 열심히 했지만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는 사건이죠. 그래서 그런 제도의 파산 이제 허용이 됐는데 한 걸음 더 나가서 누락된 채권에 대해서도 제도의 파산을 더 허용을 해주자라는 어떤 파격적인 뭐 조성훈 판사님이 이제 관제인 그 연수에서도 그게 상당히 도산법 연구에서 이제 세미나에서 상당히 비판도 받았지만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그 사람들을 구제할 유일한 방법은 제도의 파산변이 없기 때문에 허용을 하자. 그렇죠? 그런 어떤 좀 급진적인 주장까지 나오고 서울회생법원에서 허용하기로 했다니까 뭐 그야말로 누락 소송 때문에 뭐 그게 이기냐 지기냐를 갖고 막 지금 공방을 벌인 것도 그것보다는 그냥 들어가서 했는데 누락됐습니다. 그 사람이 뭐 배당 사건도 아니었고 어차피 면책 받는데 그 하나 누락됐다고 그쵸?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배당을 못 받았으면 억울하죠. 배당을 못 받았으면 그만큼의 손해배상을 해줘도 면책을 시켜주는 게 낫지 않아요. 그게 이제 뭐 캐나다 같은 데서는
그런 경우에만 이제 좀 문제가 되는데, 아무튼 이제 제도의 파산도 다시 한번 이제 더 확대가 되는 추세입니다. 2018나 467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면책 불허가 사유, 크게 파산 범죄와 비파산 범죄 다섯 개가 있고, 형사 범죄, 그죠? 그래서 면책 불허가 사유는 뭐 10가지가 있는데, 이게 제가 예전에 다 강의했습니다. 그죠? 이거 다 한 거, 그걸 갖고 이제 변호사님도 이제 최근에 업로드 한 거죠. 업데이트 했기 때문에 뭐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이혼에 대해서는 이제 또 하나 유명한 판결이 있죠. 2022스 613. 2022스 613이 여기에 지금 반영이 안 됐죠. 뭐 누누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쵸? 2022스 613. 관제인이 대의해서 행사할 수 없다. 이제 특이한 게 이제 이거는 언급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면책된 채무 임의 변제인 변제 합의 효력. 파산 신청 전 여신의 단계에서 변제 합의는 유효하죠. 먼저 파산 신청 전 여신의 단계에서 면책 허가 결정에도 불구하고 변제를 한다는 취지의 합의를 채권자, 채무자 사이에 합의한 경우는 유효한지 문제가 된다. 면책 결정이 없으면 이제 유효하겠지만 면책 결정이 있으면 이제 무효죠. 그죠? 면책 제도를 잠탈하는 것으로. 분명히 면책 결정이 있는데 그 면책 결정에 위배해서 이제 변제 합의라는 건 효력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파산 신청 후 면책 허가 결정 확정 전이 변제 합의. 서울중앙법원 판결은 면책 절차 진행 중에 채무자가 작성한 이행각색이에요. 약정금 청구 의소가 제기된 사건에서 면책 절차 진행 중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면책의 효력이 미치는 파산 채권에 관하여 별도의 이행 약정을 하였음에도 채무자가 확정된 면책 결정에 따라 면책의 효과를 주장한 것은 신의 측에 반한다고 볼 수 있기에 있어서는 채무자에게 법 564조에서 정한 면책 불허가 사유에도 있음에도 채권자로 하여금 면책 절차 내에서 면책 신청에 대한 이의 등을 신청할 기회를 박탈하게 하여 파산 채권자한테 이해관계인이 면책 불허가 사유에 의한 객관적 검증 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끔 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면책 결정 확정 후의 변제 합의. 이게 이제 채무 재승인이죠. 대법원은 채무 재승인 약정은 자발성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렇죠? 채무자가 면책된 채무를 변제한 점에서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자신이 자발적인 의사로 이 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정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약정으로 인해 채무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는 없어 채무자의 자발적 의사일 것,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을 것을 채무 재승인 약정의 유효성의 조건으로 제시하고, 그렇죠? 결국 대법원 판결 나왔습니다. 그래서 채무 재승인, 면책 결정 후 또 돈 갚아라. 그랬을 때 이제 채무자를 좀 압박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자발적 의사, 자발성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아무리 자발성이 있다 그래도 뭐 진짜 과도하면은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결국은 과도하냐 안 하냐. 자발성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입증하기가 비록 용이할 수 있죠. 만약 뭐 봉증을 한다든지, 뭐 변호사 앞에서 사인한다든지, 증인을 내세운다든지, 녹취를 한다든지, 그런 어떤 사항 인식, 사항에 대해서 이제 입증하기가 용이합니다. 근데 과도한 부담 자체는 이제 분쟁이 생길 수가 있죠. 그런 경우에 이제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해서 뭐 채무자 입장에서는 과도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채권자가 이행 소송 제기했을 때 항변으로 아 이건 너무 과도하다, 아니면 뭐 자발적 의사가 없어, 자발적 의사는 있었지만 그 당시에 뭐 과도성을 인정하지 못하고 너무 자발성이 있었지만 그냥 채권자가 원하는 대로 뭐 1억 갚겠습니다. 3년 안에. 1억을 어떻게 해요? 월급 2, 300짜리가. 그런 경우로 이제 심리를 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법원의 판단에 맡기는 거죠. 사급심에서는 제도의
채무 재승인 약정에 대해서 무효로 한 경우가 이제 있지만 대법원 판결로는 일정한 요건하에 이제 긍정적인 판결이 확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채무 불이행자 등재 말소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파산 면책을 받았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채무 불이행자 말소 등재는 맞지만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최근에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제가 바로 전화로 유튜브에 상담을 했는데, 한 분은 이제 면책을 받았어요. 면책을 받았는데 자기가 그 해당 은행에, 만약에 예를 들면 신한은행이다. 그럼 신한은행에서 자기에 대한 어떤 그 대출 사실이라든가 이런 거를 없앨 수 있냐. 그런 건 안 되죠. 금융기관에서 자발적으로 관리하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물어보는 거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있는 공공신용정보까지 말소가 안 되냐. 그쵸. 뭐 이해는 되죠. 자신의 과거를 싹 말소하고 싶겠죠. 근데 5년 동안 등재돼 있어야 되죠. 그래야지 이제 추가로 신용공여라는 뭐 금융회사에서 또 대출을 제한하거나 신용카드 발급을 제한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정보까지 못 돌리게 할 수는 없죠. 채무불이행자 등재는 말소해 줍니다. 이건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말소는 해주니까 채무불이행자 명부가 일종의 이것도 공적인 그 공부기 때문에 이 말소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냥 자동으로 해주는 게 아닙니다. 말소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면책 후 면책되고 나서 압류된 거 그대로 또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해준다고 생각하는 분들 많은데 아니죠. 유튜브에서 그게 이제 제 유튜브 중에서도 조회수 2위가 파산 면책 후 뭐 압류 추심 해결 방법, 압류 추심 취소 방법 많이 이제 의뢰도 하시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뭐 좀 뭐 몇십만 원 받고 해주죠. 아니면 송달료 정도 받고, 그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3. 면책 허가 결정 정보원, 확정 증명원, 채권자 목록 등본. 그죠? 이 세 가지 서류를 첨부해서 압류 결정, 압류 및 추심 결정문 법원에다가 이제 접수를 해야 되고, 또 부동산이나 이런 강제 경매는 당연히 이제 또 주로 이제 뭐 문제되는 게 예금 압류 추심이죠. 거의 뭐 100%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건 이제 아마 교과서에 있는 거를 이제 이것도 제가 어디 강의하려고 한 거를 교과서에 있는 걸 그대로 이제 표로 만들었을 거예요. 이게 좀 구분해서 보기 편하게. 그래서 이것도 한번 강의했습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 그래서 면책 불허가 사유는 크게 5가지. 형사처벌을 수반하는 사기파산죄, 그 다음에 과태파산죄, 설명의무 위반죄, 구인불응죄,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죠? 장부훼손죄인가요? 뇌물죄군요. 증례행위죄. 이 5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범죄, 형사처벌이 없는 경우는 이제 파산 원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한 신용거래 1년 이내죠. 그 다음에 허위의 채권자 목록 작성, 재산 상대 허위 진술. 그 다음에 일정한 기간 내 7년 이내, 파산은 7년, 회생은 5년, 면책받은 사실. 근데 뭐 이런 경우도 다시 들어오면 해줘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뭐 면책 불허가 사유이기 때문에 장애가 생겼다든지 뭐 갑자기 부양가족이 증가해서 도저히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생긴 경우, 특별한 사정을 잘 소명을 하면 이 기간이 지나지 않더라도 면책을 받을 수가 있는 여지는 있죠. 항상 여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도한 낭비, 도박, 기타 사행위. 정말 어떤 분이 이제 주식이 왜 사행행위냐. 그죠? 그래서 이제 사행행위 규제법에 대한 거 모든 걸 봐도 거긴 주식 투자에 대해. 그거는 이제 사행행위 규제법은 사행행위에 대해서 이제 규제를 하는 거를 나열한 겁니다. 모든 사행행위를 규정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식도 사행행위가 될 수 있고요. 사행행위가 뭐냐면
우연한 기회, 우연에 의해서 승부가 결정되는 건 사행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가위바위보죠. 우리가 어렸을 때 하는 홀짝, 홀짝 많이 했죠, 어렸을 때. 그게 기술이 있을까요? 우연한 기회에서 승패가 자유되는 게,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골프는 어떨까요? 골프는 사행위가 될 수가 없죠. 골프는 승자와 패자, 기술에 의해서 결정하죠. 잘 치는 사람, 싱글, 70대 치는 사람하고 프로, 언더파 치는 사람하고 백돌이하고 차이가 크죠. 이길 수가 없죠. 그쵸? 그래서 골프는 사행위가 아닙니다. 근데 우연한 사정에 의해서 홀짝은 우연이죠. 홀짝. 그 다음에 카지노 게임, 도박도 우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많죠. 다만 이제 우리가 카지노 가서 이길 수 없는 뭔가 사정이 있죠. 그거 몇 프로, 1, 2%. 근데 그거를 무한 반복하면 결국은 다 털리죠. 자, 그 다음에 주식을 볼까요? 주식이 이제 사행위가 아니는데, 자, 주식 투자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뭐 원칙이 있고 뭐 기술이 있지만, 그렇죠. 근본적으로 주식은 뭐 거기에 대해서 논의가 있을 수가 있어요. 아니다. 주식은 분명히 다른 사람이 있다.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기술에 의해서. 아니다. 주식은 그야말로 이제 운이다. 우연에 의해서. 이런 이제 비판론이 있어요. 사행위로 인해서 주식 투자를 면책 불허가 하는 건 주식은 합법적인 건데 이거를 그냥 단순히 사행행위라는 이유만으로 면책 불허가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 주식은 이제 사행행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그 사행행위로 인해서 빚이 과도하게 발생한 거예요. 흔히 말하면 자기 분수를 모르고 주식 투자는 항상 뭐라 그랬습니까? 주식 투자하는 거는 뭐라고 안 하죠. 근데 주식으로 인해서 과도한 빚을 진 경우가 문제죠. 내가 지금 부동산 아파트가 한 채 있어요. 3억짜리가. 그 다음에 여유자금이 통장에 한 1억 정도가 있어. 1억을 이제 3억으로 불리기 위해서 주식을 넣었는데 결국은 다 말아먹어. 1년 만에 제로가 됐어요. 그런 경우는 문제가 없죠. 주식 투자 실패하고 끝. 근데 결국은 사람이 욕심이라는 게 끝이 없죠. 다시 또 신용대출 받고 주식 담보대출 받고 아파트까지 담보대출 받아서 다 날려먹고 결국은 나중에 주식 마이너스 뭐 5억 10억 되죠. 그런 경우를 문제 삼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과도한 낭비, 그죠? 사행행위로 인해서 너무 우연한 승부에 의해서 빚을 진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제 여기에 해당돼서 불허가를 내리는 겁니다. 그게 주식 자체를 했다는 게 아니라 주식으로 인해서 과도한 빚을 져서 채권자한테 큰 손해를 주는 경우죠. 채권자들한테. 그래서 글쎄 모르겠어요. 저는 주식으로 주식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특별한 면책 불허가 재산을 짱 박아 놓지 않는 한 주식이나 코인 이거는 다 재량 면책 사유다라고 해서 한 번도 면책 불허가로 삼은 적이 없는데 때에 따라서는 간혹 관제인별로 약간 온도 차이가 있어요. 이번에 이제 강의를 들었는데 김준환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자기 분수를 모르고 주식 투자한 경우에는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되죠.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되는데 일정 정도를 재산을 출연을 해서 환가를 해야지 재량 면책을 해주겠다.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런 변호사님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근데 저는 이제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출연 자체가 힘든 경우도 많죠. 아무것도 없고 주변에 배우자라든가 다른 자녀들이라도 좀 살면 모를까 아무것도 없고 그런 경우에는 출연 자체가 그런 경우에 그냥 재량 면책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출연 여부에 상관없이 출연을 조건으로 재량 면책해주는 거는 저는 이제 반대입니다. 그런 경우에 또 다른 어떤 부담이 되고 벽이 될 수가 있죠. 아무리 그 사람이 이제 주식으로 날려먹은 게 괘씸하더라도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식, 요즘 이제 코인이 문제죠. 코인. 그죠? 코인. 너무 뭐 선물, 옵션, 그렇죠? 면책 불허가 사유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이제 면책 불허가가 됐을 때 이제 두 가지 방향이 있는 거죠. 신청 대리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진단을 하죠. 당신은 이러이러한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재량 면책이 가능합니다. 아니면 그때 재산을 출연해야 되느냐 아니냐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있을 거예요. 그게 관제인이 지금 서울회생법원에 48명이지만 다 제각각이죠. 어떤 관제인은 재산을 출연해야 면책을 해주겠다라는 강경한 입장이 있을 수가 있고, 어떤 관제인은 그냥 재량 면책을 해줄 수도 있고요. 여기에 이제 온도 차이가 상당히 커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느 장단에 맞출 수가 없죠. 사실은. 결국은 뭐 사람 잘 만나야 된다. 그죠? 변호사도 우리 소송해보면 뭐 형사재판이나 민사재판 해보면 뭐 판사 잘 만나야 된다. 똑같은 사안도 누구 만나느냐에 따라서 사건의 운명이 갈릴 수가 있어요.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게 그 사람이 불법을 저지른 게 아니라 그 사건이라는 게 참 미묘하잖아요. 그렇죠? 주장하는 사람의 어떤 태도라든가 그 사람의 사정, 그 사람이 나쁜 놈인지 좋은 놈인지 증거를 제대로 갖췄는지 아닌지 괘씸한 놈인지 아닌지 그 다음에 태도가 온순한지 불순한지 그 모든 거를 조합해서 결국은 심리를 하기 때문에 파산관제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재산을 출연해서 면책을 이제 의존시키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은 거라고 보는데, 글쎄요, 이제 뭐 하여튼 불허가 사유에 대해서는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불허가 사유를 딱 판정을 했을 때 이게 그냥 재량 면책으로 올인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뭔가 출연을 해야 되는 건지. 근데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개인회생을 권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개인회생이 늘어나는 건지도 몰라요. 면책 불허가 사유를 아주 엄격하게 해석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엄격하게 해석해야 되겠죠. 근데 면책 불허가 사유를 폭넓게 면책 불허가에 의유를 하고 그 다음에 마치 이제 뭔가 재산적 문제가 있을 때 아니면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재산을 출연하는 걸로. 대표적인 게 그 도박 코인이죠. 그런 경우에 이제 관제인별로 막 면책 불허가를 때려버리면 판사들도 그런 경우에 이제 쉽게 당한 대리인들은 쉽게 못 들어가죠. 그러면 이제 오는 손님한테 개인회생을 하십시오. 개인회생 먼저 해보시고 나중에 안 되면 이제 파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개인회생이 아마 2배, 3배 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사실은. 순수하게 개인회생 진짜 자격이 안 됐는데도 개인회생으로 가는 게 이 면책 불허가 사유와도 관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그런 얘기 또 대리인들하고 이제 해보면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